김재민 새벽정조. 김준호 최강복기. 환상의 조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상TV 경마 김재민입니다. 김준호입니다. 네, 6월에 이제 마지막 경마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25일 일요일 서울 경마 예상 코너입니다. 1경주 13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1마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월말 경마답다라는 표현을 토요일 경주 서두에 드렸는데요. 일요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한 주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순발력 부분에서는 4번마 이 골드레그 그리고 외곽에 11번마 헌터호크 이런 마필들이 초중속에서 조금 앞설 수는 있는데 지구력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믿음을 주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죠. 그래서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펼칠 마필들 쪽에서 조금 더 점수를 줄 마필을 찾는 게 유리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김준호 의원 볼 때는 어느 마필이 좀 안정적으로 보이나요? 이번 불의명복이란 말이 지난 경주에 매직루켓 중심으로 해서 브레이버하고 불의명복이 각각 거의 우리가 점배당은 아니라 2배 2점대 네. 초반 이렇게 그렇죠. 털렸단 말입니다. 이번 불의명복은 이번 경기에서는 선출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돼요. 그래서 이번 불의명복을 중심으로 좀 풀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나 불후의 명곡 요 마필을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상대면은 역시 3번마 이글 스카이를 빼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문제는 이제 이세마라는 겁니다. 네. 네. 제가 그 주중에 이제 그 신마를 올려드렸었어요. 근데 신마를 올려드렸는데 전년도까지는 그 신마 경주가 보편적으로 이제 그 3회 전적까지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 신마 경주 6월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등급 수상을 주고 그렇죠. 지급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그 우승을 하게 되면 저걸 준다고 합니다. 이게 그 뭐죠?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말 가격의 몇 프로 이렇게 또 준다고 전 특혜가 들었습니다. 많은 거지. 네, 그러니까 네.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이 어디서 찾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에서 공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야 이글 스카이가 거기로 가면 야 찬스네 또 주웠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세마들만 신마들만 나온 거고 네. 얘가 지금 이글 스카이가 1,300에 나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부산 경마에서 한번 봤잖아요. 선행 가서 그냥 퍼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쨌든 믿을 수 있나요?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그렇죠. 빼지는 네. 못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놓고도 못 가는 말이죠. 그것도 2, 3위 깜빡이 갈 텐데. 그 다음에 이제 9번마 드림 로켓하고 역시 이제 10번마 대군함이 상대마로 평가. 드림 로켓은 지난번에 드림 로켓이 못 팔렸던 이유가 뭘까요? 안 팔렸던 이유가 이게 그 어쨌든 간에 그 뭐죠? 12배가 나왔어요. 물론 그 머리 팔린 말은 하늘의 스타인가 걔가 팔렸었는데 그래서 얘도 배당은 내준 거거든요. 근데 얘가 주행수다 생각보다 보면 배당이 안 나온 거예요. 12배가. 바람 잡은 말들에 비해서. 그런가요? 네. 두 손아이도 같이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두수나이보다 얘가 못 팔렸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얘도 원래 D가 없어요. D가 그렇게 강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면 드림 로켓도 1,300이에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 될까요? 복병이 있어요 이해에. 대군함까지. 지금 보면 이놓고 3, 5, 3, 5, 9, 10 이 안에서 끝나겠죠. 끝날까요? 선택을 해야 되죠. 거기서. 근데 제가 보면 두손아이는 꼭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졌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을 겁니다. 지금 골든에그 그다음에 헌터호크 이렇게 선행말을 얘기했는데 선행은 저는 물론 이글 스카이도 만만치 않은 순발력 갖고 있지만 이 두손아이는 순발력만큼은 대단한 거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말들은 탁 터지면
그냥 선행이죠 여기서. 예, 두 손아이가. 예. 어. 지난번에 팔렸더니까 뭐 선행 갈까봐 팔린 거 아닌가요? 이게. 예. 어쨌든 뭐 선행 갈 수 있겠죠. 예, 선행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2번과 불후의 명곡이 그래도 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상대마 평가는 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마필이 딱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경주인 것 같습니다. 2경주로 출발합니다. 2경주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1마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 접전 구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최근 경주에 이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마필들이 주목을 좀 받겠죠. 4번마 진격의 레이스 뭐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였는데 이번에는 인코스를 배정받았고 전개상으로도 가장 선입권에서 좋은 자리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까? 저는 좀 웃기는 것이 왜 잡았을까요? 지난번에? 글쎄 말이에요. 지난번에 수성 챔프보다도 먼저 뛰쳐나왔어요. 근데 잡았어요. 이게 따라가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뭐 두 번의 실수를 안 하면 제가 보면 이건 선행이죠. 앞에 갈 수 예, 있죠. 영락태양이 지난번에 붙들었는데 네. 뭐 영락태양 정도는 안쪽에서 진격레이스가 먼저 잡지 않겠냐. 네, 예측이 지압할 없는 수 말인데 있겠죠. 지난번에 너무 붙들었어요. 그래서 네. 4번마 진격레이스. 저는 이경주는 일단 한방 인기마가 될 것 같은데 한 방을 봐요. 11? 예, 지난번에 얘는 뭐 하만식 기수가 기승해서 배당판만 바람 딱 불어놓고 네. 나는 그냥 출수상금만 받을 거야, 출전 수당만 받을 거야 이렇게 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집에서는 흙을 맞아서 못 뛰는가라고 생각해서 망사능감을 신청하러 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원래 주인 그 순발력을 갖고 있다.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에 뒤가 없으니까 붙드는 거다. 근데 최근에 초반에 좀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 그 망사감을 씌웠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한다. 보완했다. 예, 그러면 뭐 태산함정이 꾸역꾸역 윈드 파워가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고 영란태양이 지난번 따라가서 뛰었다고는 하지만 센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4번 11번 월말 경마치고는 그래도 이게 배당이 나올까요? 3배? 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올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도 이번 경주는 뭐 4, 11, 6 순으로 이제 잡았거든요. 뭐 인기 순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큰 이변은 없이 갈 것 같은데 김준호 의원도 4, 11 두 필이 그래도 이번 경주에서는 우세한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두 필이 주목을 받겠지만 두 필의 선전에 기대감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로 출발합니다. 3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 접전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6번마 슈퍼짱이 사실 기습 선행을 시도하고 레이스를 풀어갔을 때 얼마큼 버티느냐 이 부분이 이제 좀 거슬리는 전개 상황이긴 한데 최근의 모습 봐서는 뭐 그렇게 선두권에 가서려는 의욕도 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코스에서 1번마 신돌격이 오히려 수월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인가요? 슈퍼짱은 이번에 그 6등급 백산여왕인가요? 백산여왕 신마 데뷔전 가진 말이고 토요 경우에 나왔나요? 1위 경우에 지금 나오나요? 네. 못 따라가죠. 아니 무슨 얘는 완전 소더라고요. 네. 저는 뭐 얘가 견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신돌격은 아직은 뭐 흙을 맞고 뛴 적은 없습니다. 근데 신돌격은 주행신사 때 보면 원사이드한 순발력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엄지강호가 얼마나 괴롭힐 수 있냐 이건데 일본마 신돌격은 뭐 지난 경주에 그 종교의 어려움 속에서도 얘가 이겼어요. 네. 정말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돌격은 이번 경주 저는 놓고 가겠습니다. 이건. 네. 7번마 티즈글리가 데뷔전이고 9번마 대주신이 편성의 혹인데 어느 마필을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티즈원더풀 자마도 우리나라 들어온 마필들 보면 제가 보면 대부분 이제 고개가 좀 높습니다. 네. 근데 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주행자세가 좋습니다. 근데 티즈글리란 말은
작년에 2016년에 들어와서 천지굴건염을 앓았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조교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대주시는 질환경주가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 다 저는 안 갔답니다. 대주시는. 그래서 뭐 일단은 깨져도 1구로 때려놓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구로. 예, 이거는 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월 6일날 라운콘드로 지난번에 인기 많았잖아요. 라운콘드로 우나카비오 얘네 뛰는데 얘가 페로비치 갈 때 보면요 다 망궈놓고 간 것 같아. 아니 왜 그 앞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데 걔네들 가서 쓰는 말인데 거기 좀 붙여서 뛸 수도 있는데 그걸 바닥에서 뛰더라고. 근데 지난번에 이견중이도 야 안일하게 막판에 제가 보면 안일했어요 좀. 근데 얘는 발을 좀 꺾습니다. 센 말은 아닌데 그래도 질환경주의 모습 보면 1200m 저는 9번만 대주신 일로 갈 겁니다. 네. 예. 뭐 4하고 7은 좀 보고 싶어요 현장에서. 3번만 2월 평가는 어때요? 복귀로는 몰라요. 전혀 안 뜹니까? 이건 붙들어 이게 김철호 기수가 뭐 때문이죠? 면허 정지를 당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옥성이가 자꾸 앞에다 붙이는데 이건 참아서 변화를 모색해야 돼요. 앞에 붙는 게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 마주분이 친구분에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조금씩은 이제 힘이 붙는 과정으로 보고 지난번에 앞에 있어서 좀 붙여놓으니까 뒤가 나오질 않아. 그다음에 이제 8번만 진격의 티라노 요 마필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중속감이 좋은 말들은 모르겠습니다. 중속감이 좋은 말들은 어느 날 훅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린 말들은. 근데 얘는 그런 면이 좋습니다. 중속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발이 높구나. 발심이 높다. 그리고 호수산마들은 대부분 3세말에 데뷔를 하죠. 6월달 넘어야 그렇죠. 정상적으로 이제 3세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후반기 쪽이 맞는데 발심이 좀 높다. 좀 지켜보고 싶다. 이런. 어쨌든 뭐 9번만 대주신이 특별한 하자만 없다면 그래도 일감으로 보고 싶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3경주 같은 경우는 뭐 1번마 신돌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인기마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월말 경마답다 그러면서 좀 혼전도 있는 경주들이 많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3경주 그리고 2경주 이 두 경주는 그나마 그래도 좀 인기마에 기대를 해도 좋을 만한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경주를 맞추려고 아주 애쓰는 것보다는 좀 쉬운 경주에서 좀 수월하게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어려운 경주를 굳이 여러 구멍 사가지고 맞춰도 사실 환수 부분에서 큰 매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경주에 힘을 줄 거야 라고 선택을 하실 때 맞출 수 있는 경주를 선택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로 출발합니다. 4경주입니다. 13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김준호 의원이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4경주부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1경주, 2경주, 3경주, 4경주까지 그냥 야 월 맞추고 좀 잔잔하게 가지 않냐 아마 그 끝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1경주가 변수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불효명곡이란 말은 아직 흑에 대한 반응은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뭐 충마 이랬지만 이세마에 너무 집중되면 그래서 불효명곡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 그 정도 변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부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많이 까다로운 경주인데 전 이 경주에 정말 뭐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말 한두 정도는 가차없이 잘라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이 경주는 제가 가장 강력하게 노린 말 그 마필을 중심해서 일단 두 마필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두 마필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말들은 좀 상대마로 지목하는데 비인기마도 들고 갈 겁니다. 네.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경주부터 어렵다고 말씀했는데 전 일단은 일감은 중배당에 포커스를 두겠고 나머지는 좀 배당에 포커스를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경주 1300m 레이스인데요. 사실 기량차가 크지 않아요.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상당히 좀 까다로운 가운데서 김준호 의원이 중고 배당에 포커스를 맞추는 승부처로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경주로 출발합니다. 5경주입니다. 12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사실 최근에 좀 상승세 걸음을 보이는 마필들도 있고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도 있습니다.
1200m 경주거리를 감안할 때 전개상 유리한 마필도 있는데 기량차는 크지 않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4번마 열퀸 요 마필 쪽에 이제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경주로 보고 있는데 김준호 의원은 어때요? 저는 3번마 정한킹덤을 아예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차권은 정말 고민되는 경주예요. 뭐 3번마 정한킹덤이 과연 1200m를 얼마나 풀어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 지난 주행 그 재검 때문에 이 재검 받았던 이유가 외측 기댐 때문인데요. 외측 기댐이라기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 이때 당시에 보면 약간 그 외측에서 좀 외곽을 너무 돌다 보니까 좀 약간 튕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찍었는데 1000m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3번마 정한킹덤 유산 기수가 재검을 받으면서 이 말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딱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놓고 할 거고 상대방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외곽의 열하나 뉴 하이타임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뭐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말이어서지만 저는 뭐 마블에 안 잡았습니다. 안 잡았어요? 네. 나는 이게 4kg 감량 그 다음에 전개상으로 외곽에서 뭐 모래 안 맞고 뛰면 선입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발심이 좀 생각했거든요. 높고요. 발심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조금씩 안으로 기대했던 말인데 제가 그래서 윤태혁 기수 뭐 때문이죠? 윤태혁 기수가 왼차측 되는 거를 얼마나 잘 뛰는지 잘 찾는지 이런 동영상 다 돌려봤던 기억이 나는데 당연히 기수가 교체됐나요? 근데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아이 타임도 그래서 다시 한번 쳐다본 건 맞습니다. 근데 뭐 지난번 레이스가 느리진 않았어요. 느리지 않은데 지금 여기 보면 순발력을 슈퍼캡틴이 마방 옮겼어요. 마방 옮겼는데 지난번에 그냥 돌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뭐예요? 선행. 얘가 선행 가서 섰어요. 섰던 말인데 따라가서 완전 갭차발이 났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집에서 그 54초에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선을 갔는데 페이스 조절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때 당시에 페이스 조절할 때 싱그러운 거음이 인기인이 막 57을 달고 외곽 삥 돌다가 끌려서 부러진 거죠. 슈퍼캡틴이 이번에 또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넌 감독이야? 순발이 좋습니다. 얘도. 근데 얘는 체공이 높다죠. 이렇게 키가 커서. 성운마루 같은 경우가 어느 거? 성운마루요. 이것도 보여요. 마법을 못 잡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앞에 가는 말이요. 제가 보면 성운마루, 슈퍼캡틴, 넌 감독이야, 강대강이 지금 질수성 완전 바꾼 건가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유아이 타임 자리 잡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네. 정한 킹덤이 이제 선입으로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근데 전 따라가 된다 봅니다. 따라가도 된다. 네. 어쨌든 이 3분만 정한 킹덤은 제가 이제 승급전에 부중 고려해서 한번 노려서 성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저는 사실 조금 이제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어쨌든 김준호 의원이 3번마 정한 킹덤은 아주 강하게 좀 어필을 해주셨어요. 저는 4번마 열킨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경주 요 정도로만 5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전도가 좀 있는 경주예요. 고민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6경주로 출발합니다. 6경주입니다. 13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뭐 인기와 접전 구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인데 저는 터졌다고 봐요. 터졌다고 봐요? 네. 저는 2번마 싱그러운 검을 머리 잡았는데 안 돼요? 제가 저는 슈퍼캡틴이 필수 조절한 데서 끌려가지고 넘어갔다고요. 넘어가기 아니라 싸운 거 그게 부러진 거잖아요. 몇 착 잡았습니까? 4차 5차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4착 5착? 네. 그럼 대가리 뭐 잡았어요? 저요? 중앙수 백판. 백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백판이 뭔데? 오피드예요. 오피데이. 예. 사이즈로는 뭐 충분히 되는 마필이죠. 근데 여기 악벽이 좀 있지 않아요? 심하죠.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경주는 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OPD하고 원래 미라클 투유 이 두 마리를 좀 노리고 싶었던 경주입니다. 미라클 투유를 잠깐 짧게 설명하면 지난번에 이게 그 대장박하고 깜빡이 갔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온리구가 이제 상대방으로 이제 팔렸던 기억이 나는데 왜 팔렸냐면 얘가 선행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팔린 거죠. 그렇지. 근데 미라클 투유가
최근에 보면 고개 조금 높더라도 여기에 지금 안쪽에 있는 3번마 스트롱필드가 최근에 이제 변화를 모색했던 지난번에 그냥 아예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전에 보면 끊임없이 밀어서 미라클 트윈을 넘어서 선행을 갔어요. 그리고 미라클 트윈가 따라가서 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래서 최저 배당을 팔렸는데 얘가 외곽에서 못 넘어간 거예요. 대장박이 만약에 온리고 하나만 두고 대장박이 따라갈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얘가 넘어갈 거야. 따라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얘가 팔린 건데 그걸 대장박이 같이 이렇게 뛴 거죠. 그러다 보니 얘가 그 코너에서 보면 띵겨나는 겁니다. 띵겨나는데 그래서 토킹을 올라왔지만 얘는 그러고도 근성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당일날 우리가 예상 TV 할 때 예. 토킹 컨디션 어때요? 그랬는데 토킹은 뭐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닉네임의 어떤 그 네. 어떤 모 분이 요새 네. 방송에서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 그분이 저한테 뭐냐면 아니 토킹이 저 김준우 의원님 저 갈림 아닙니까? 저는 갈림은 없는데 토킹을 좋아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네,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애였으면 토킹이 올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뭐냐면 온유가 서고 대장방이 따라가고 미라클 투가 이렇게 서면 그 안에서 끝날 거라는데 왜냐면 제가 그 페로치가 망궜다는 게 뭐냐 제가 지난주에 전전주인가요? 대장방이란 말 뭐 사실상 완전히 섰어요 그 거는 얘도 근데 토킹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저 배당이지만 대장방이 잘못 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방이 잘못하는 바람에 얘가 미라클 투가 좀 작살이 난 거죠. 근데 그러고 퍼져야 되는 게 맞는데 안 퍼졌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투는 노려보고 싶고 제가 한마필 뭐 좀 길어졌는데 OP데이란 말을 정말 이거는 잘못했다면 이게 들어오면 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OP데이가 악벽이 정말 심했죠. 근데 얘가 들어왔을 때 1400도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안에 쳐맞고 왼쪽 삐지는 거 안에 있으니까 못 삐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1400을 1400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OP데이란 말이 그렇게 악벽을 부리고 김옥생에 타는데 장구 신청을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행심사를 연습 중인가요? 주행심사 2번 했는데 그 이게 6월 2일 날 보면 따라가도 돼요. 야, 따라가는데 저렇게 악벽이 없어. 뭐지? 이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앞에 가는데 제가 그까지는 안 봤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기수가 제가 이게 그냥 순수하게 봤을 때 재건을 봤을 때 안토니오는 앞으로 제가 이쿠 기수가 악벽만 최고의 잘 다룬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걸 보고 했어요. 얘가 최고다. 제가 보면 앞으로 악벽만은 얘한테 주면 될 것 같아요. 안토니오한테.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제 그 장구를 봤어요. 근데 이게 장구를 신청한 겁니다. 근데 악벽이 있는 말을 갖다 곱비 잡고 채찍을 대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토니의 기승 제가 복귀 노트에다 뭐라 썼냐면 안토니의 기승술인가 아니면 장구의 그 혜택인가 이런 표현했는데 어쨌든 사실 레이팅으로 보면 OP데이가 여기서 가장 점수는 높아요. 뛰었던 편성 아니 얘가 팔리냐고요 중요한 거. 안 팔리니까. 그건 뭔 상관 있어요? 레이팅 높은 거. 아니 사이즈를 얘기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말인데 네. 안 팔린다. 그 이유는 악벽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지. 네, 안토니가 2번 탔을 때 악벽이 전혀 없더라.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저는 인코스의 2번마 싱그러운 검 요마필과 1번마 지공불패 상승세 두 마리에 조금 더 기대감이 높은 경주고 김준호 의원은 7번마 오피데이 요마필을 과감하게 한번 배당마필로 좀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경주로 가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1200m 혼합 3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인기마 접전구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경주인데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의외의 복병들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 복병을 노리면서 제가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전개상 좀 유리해진 마필도 있고 컨디션의 변화를 좀 기대하게 하는 마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배당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중배당 정도 그 정도 비인기 마필까지 관심을 갖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는 김재민의 승부처입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8경주로 가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7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1마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쉽게 보면은 최근 경주 잘 뛴 마필들이 주목을 받고 그 마필들이 좀 더 선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도 있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또 기량차도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김준호 의원이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어느 마필이에요? 제가 육경주는 오피니를 놓고 저는 승부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경주도 욕심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경마 일요일은 3개를 잡았는데 오늘은 4개를 잡았습니다. 일요경마는 월말을. 정말 그 제가 한 주간에 이제 워낙 월말에서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 준비하다가 딱 이게 나오면 어딜까 해놓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출마 등록된 거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노려보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좀 말씀 안 드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10번마 블랙 포인트를 지난번에 강력하게 추천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뭐 3번마 정상만세를 좀 노리고 있는 경주라서 그 정상만세에 맞춰서 전개가 좀 유리한 마필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는 1400 뜨고 들어온 말들 그 역시 1700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정상만세가 약하진 않죠. 약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정상만세를 간직 갖고 있는데 블랙 포인트는 분명한 것은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가 그 뭐냐면요. 블랙 포인트란 말은 문세영 기수도 기승을 해봤잖아요. 근데 기승을 해보면 발주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발주를 끊고 이상하리만 그 안에만 갇혀 있으면 이게 자꾸 종속이 밀렸단 말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안 밀리더라고요. 안 밀리는데 얘가 사건을 딱 들고 나와서 딱 때리는데 약간 내 직기됨 때문에 그렇지. 저는 이거 추천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그때는 알파칸이 배당판을 완전히 그냥 휘어잡았던 경주 편성이었어요. 알파칸이 안 팔릴 줄 알고 저는 뭐 승부를 때렸는데 뭐 팔렸으면 뭐 그건 뭐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맞췄으면 되지 뭐. 블랙 포인트는 당시에 좀 안 팔렸단 말인데 예시 상태가 좋아서 추천했던 거예요. 아니요, 방송에서 추천했다고요. 그러면 조교가 좋아서 추천한 거죠. 네, 그래서 방송에서 추천해서 제가 이거를 저는 나는 예상 TV에서 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상 TV 실황에서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파칸을 이제 김준호 의원이 들고 나왔고 나는 블랙 포인트를 현장에서 이 프라이빗 파크까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프라이빗 파크는 예시 상태를 보면 항상 번쩍거려요. 그래서 제가 승부를 안 잡았고요. 뭐가 있었냐면 그 방송에서 블랙 포인트를 얘기해서 저는 이런 표현을 또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블랙 포인트가 좋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근데 저는 뭐 알파칸을 그냥 제가 승부 경주 2개 잡다 보니까 2개를 팔다 보니까 파는 경주를 선정했으니까 그 경주는 이제 오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는 정상만세 쪽에 조금 더 기대감이 저는 높은 비인기만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어쨌든 말이죠. 요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8경주. 그래서 요 부분은 김준호 의원 뭐 비인기말을 강력하게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요 부분은 예상 TV 실황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무조건 오픈돼 있죠. 네. 구경주입니다. 1700m 국산 3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9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가 사실 김준호 의원 승부처로 이건 메인 승부를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건 딱 2방 때리고 싶어요. 2방. 어떻게 보면 장산퍼 중심으로 해서 3번 해피 센세이션, 4번만 미래주역, 7번만 정상으론, 8번만 울트라 이렇게 9번만 톡톡이 장군이 지난번에 좀 잘 뛰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팔릴까요? 팔릴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제 빨간 배당판이 쭉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 저도 장산퍼는 정상적인 레이스, 지난번처럼 레이스를 펼쳐주길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타주면 올 수 있다. 그래서 장산 파워를 놓고 상대막 딱 두 마필만 선정해서 1위 경마 여기 뭐 최대 메인 승부 적중할 수 있다. 근데 한 수는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구경주는 1위 경마 최대 승부처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1,700m 레이스입니다. 장산 파워가 어쨌든 뭐 코리안 더비 나갔던 마필이고 5.5kg 감량 2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머리 팔릴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짝을 잘 찾아보겠다, 최대한 압축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로 가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200m 2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죠. 선행마가 극단적인 선행마가 있는 그러한 경주인데 제가 10경주는 역시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10번마 에이스 스피닝이 이제 머리 팔리는 경주로 보여지죠. 이번 경주가 10번마 에이스 스피닝은 사실 주행 자세가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 드려왔는데 게이트 조건은 애곽으로 밀렸고 부담 중량은 2.5kg가 늘었습니다. 무시는 할 수 없죠. 무시는 할 수 없는데 제가 이제 노리는 마필은 인기 순위에서 좀 밀리는 마필을 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 스피닝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에이스 스피닝을 이번에는 놓고 갈 경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 스피닝하고 들어오면은 기본 배당은 나오지만 만약 에이스 스피닝하고 안 들어오고 짝이 다른 마필하고 맞으면 아마 중고 배당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입니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기대치는 있는 경주다. 그래서 제가 후반부 승부 10경주를 승부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1경주로 출발합니다. 6월을 마감하는 일요일 마지막 11경주가 되겠습니다. 1400m 1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아무래도 9번마 신조대엽이 머리 팔릴 만한 편성 같아요. 김준호 의원도 신조대엽은 세게 봅니까? 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우세 이렇게 예. 좀 평가하고 예. 싶어요. 신주대엽이란 말이 과거 이제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해봤던 말이고 또 이찬호 기수가 인기를 끌고도 못 온 적도 있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 같아요. 좀 흑에 대한 반응이 데뷔 전초에는 좀 좋지 않았던 이런 말을 많이 참고 탔죠. 그래서 예. 뭐 최근에 보면 흑에 대한 반응도 문제가 없고 1등급까지 와서 이게 네. 그 2016년도인가요? 작년 한 6월달 이맘때 그 고령증 나와서 또 쉬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1등급에 와서도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조대엽은 좀 우세하다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근데 이찬호 기수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요. 체중 엄청 많이 뺐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열심히 타는데 못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급격히 뺐기 때문에 월말 그 토요경마에서도 한번 좀 유심히 한번 살펴보는 것도 뭐 이찬호 기수가 못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체중이 불은 거잖아요. 한 10kg 뺐다고. 네, 그래서 체중이 불었던 것을 급격히 빼다 보니까 그 정상 컨디션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토요경마를 좀 살펴보면 좋지 아니 않겠냐. 그래도 자기 밥벌이 할 정도로 기본은 충분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찬호 근데 기수는 우리의 기대가 좀 더 크잖아. 물론 그렇긴 하죠. 네. 네. 어쨌든 뭐 1,400m 경주거리 전개 상황으로 좀 유리한 마필들도 무시할 수 없지만 사실 중속 부분에서 힘을 비축했다가 4코너 전에 건너편 조로에서 좀 줄이고 4코너 전까지 격차를 줄이면 추임마한테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 그런 경주 편성인데 6번만 흥룡은 어떻게 봤어요? 이거 어떻게 탈까 이번에 정균이가요? 앞에 갈까요? 아니면 따라갈까요? 요번에요? 예. 가능하면 앞에 붙이려고 하겠죠. 지난번에 그냥 따라가서 들어오려고 그렇게 길을 쓰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들어올 때도 사실상 장상대왕이 조금 좀 이렇게 뭐랄까 이 경주를 보면 선행 의지가 없었어요. 장산재왕이 그 젠터널에게 넘어가는데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페로비치가. 근데 흥룡이 뭐 장산재왕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 흥룡이 그건 껍닥시 내가 이길 거야 그리고 그냥 좀 이차게 만족하는 그런 스타일로 탔어요. 근데 거기까진 좋은데 항상 춘철이 뭐 물론 정균이가 탔던 말이니까 그렇지 못하겠지만 야 이게 따라갔을 때는 좀 걱정돼요.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신규 강자가 이거 오늘
앞선에 붙이면 재밌지 않아요? 이 편성에서? 저 원툴 잡았습니다. 그걸 원툴 잡았죠. 네. 나는 964로 일단 잡긴 했는데 94로 잡았다는 얘기죠? 저는 9, 4, 6, 10 이렇게 잡았죠. 나는 96, 4, 10 이렇게 잡았어요. 예. 근데 여기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조금 고민하는데 골드 마운틴이에요. 골드 마운틴. 골드 마운틴. 아 이게 뭐라 할까요? 계속해서 올라와요. 또 뒤에서. 꾸역꾸역. 네. 근데 지금 골드 마운틴이 가장 잘했던 건 뭐냐면 빵 하고 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빵 쏘는데 빅 마운틴 있죠. 라이언스타가 이 끄는 거거든요. 용구리가 잡을까요 이거? 그래서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공백이 좀 있다고 보면. 그리고 이번에 그냥 확 놔주면 어떻게 되지? 승급전인데. 그냥 확 놔주면 어떻게 1400인데. 그럼 앞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중반에 많이 끌거든 말이에요. 아니 신규 광자는 선입도 되는 마필이니까. 그래서요. 전개가 이번 경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수월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편성. 지난번에 많이 뛴 거예요. 네, 정말 많이. 그래서 지난번에 전개도 이번에는 편하지 않았고. 저는 신규 광자 재밌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 94 떼내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제 964로 잡았고 946으로 잡았다는 거죠. 요거는 현장 우리 그 예상 TV 실황 여기서 한번 맞춰 봅시다. 그리고 스트롱로드도 봐주세요. 이거는 요거는 나한테 질문을 좀 해줘요. 이런 거는 현장 보면 상황을. 이건 뭐 지난번에 붙들고 올라온 데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기 있는 말들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자, 94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94로 오면 나도 맞출 것 같아. 한 방으로는 안 할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박근만 위원하고 김남성 위원이 저희 이제 예상 대비 실황에 합류를 하면서 정철위원도 있습니다. 정철 위원도 지난주에 연결을 했었죠. 네, 적중이 좋았어요. 근데 일요일 날도 부산 거는 박근만 위원하고 정철 김남성 김남성 위원이 부산 쪽은 거의 뭐 도맡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정철 위원이 또 서울 거 같이 또 합류해서 적중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경마예요? 얼마나 경마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어제 우리 금요 방송 찍으면서 제가 몸살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콧물 줄줄 흘렸죠. 그런데 정말 이번 주 경마를 원래 이게 1등급이요. 일요 1등급이 지금 26두가 나왔었나요? 정말 그러니까 5등급 쪽이나 4등급 쪽에서는 쪼개지다 보니까 11마리, 12마리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경주들 특히 이런 거는 26마리씩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만큼 쉽지만 않다. 얼마답다. 그리고 6등급도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일요 경마 보면 조금은 전반부는 조금은 좀 수월하게 풀고 그렇죠. 싶어요. 2경주, 3경주는 인기만을 인정하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머지 전반적으로 토요 경마, 일요 경마는 조금은 어렵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서두에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김준호 의원이 또 강조까지 해주시네요. 어쨌든 저희는 예상 TV 실황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고 팬 여러분들께 좀 도움 드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일요일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재민 새벽정조 김준호 최강복기 환상의 조합